35년간 그는 한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예언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예언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침묵이었습니다. 지난 12월 그 침묵이 깨졌습니다. 한반도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우리일까요? 그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6년 10월 인류는 둘로 갈라진다. 연결된 자, 연결되지 않은 자. 그리고 이 분열의 끝에서 오직 한 곳만이 방주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최근 느끼셨습니까?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영상에 도달하신 것,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채나준인. 40살까지 그는 대만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업 실패를 숨기려는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10년, 20년, 30년,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초 그의 블로그에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동북쪽 땅이 크게 흔들린다. 바다가 육지를 삼킨다. 2달 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봄 또 다른 글이 올라왔습니다. 섬나라가 대륙과 인연을 끊는다.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린다. 그해 6월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그는 또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멈추게 한다. 그해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블로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열렬하게. 그의 글은 항상 짧았습니다. 몇 줄, 많아야 한 문단. 해석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2026년 인류의 주파수가 바뀐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는 단순히 사건이 일어나는 해가 아니라고. 인간 존재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시작점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10월부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처음에는 축복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함정이 있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가장 섬뜩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기술의 모습을 하고 온다. 병을 고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누구나 원하게 될 것입니다.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고유한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따뜻했던 것이 차가워지고 유기적이었던 것이 기계적으로 변하고 연결되어 있던 것이 끊어진다고. 무엇과의 연결일까요? 그는 그것을 우주와의 연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몇 달간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이유 없는 조급함,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채나준이는 이 변화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의료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치매를 치료하고 마비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적. 누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채나준이는 경고합니다. 바로 그 기적이 인류를 영원히 둘로 가르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10월 전 세계 뉴스가 하나의 소식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마침내 상용화됩니다. 처음에는 의료 목적으로 등장합니다. 20년간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전 세계가 환호합니다. 의학의 승리라고, 인류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채나준이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유한 파동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불규칙하고 살아있는 리듬입니다. 슬플 때 느려지고 기쁠 때 빨라지는 그 흐름. 하지만 장치를 연결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파동은 차갑고 일정했습니다. 마치 시계 초침처럼 정확하지만 생명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채나준이는 이것을 냉주파라고 불렀습니다. 기계와 연결되는 순간
인간 고유의 따뜻한 주파수가 차가운 주파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의료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장치를 통해 외국어를 순식간에 익힐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생각만으로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기업들은 연결된 직원을 선호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은 거세집니다. 연결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것이 체나저인이 말한 효율의 덫입니다. 그리고 이 덫이 완전히 작동하는 순간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됩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뉩니다. 연결된 자와 연결되지 않은 자. 체나중이는 이들을 각각 신인류와 구인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연결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7년 세상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신인류가 90%, 구인류가 10%. 숫자만 보면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다수가 옳고 소수는 틀렸다고 사회 시스템은 빠르게 재편됩니다. 은행, 병원, 관공서, 모든 것이 연결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쫓겨나고 경제적 기회에서 밀려납니다. 2028년이 되면 구인류는 사실상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립니다. 그들은 도시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골로, 산속으로,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인공지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흩어집니다. 처음에는 패배자들의 도피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숨어드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인류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맑아지고 표정이 평온해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충만해 보였습니다. 반면 신인류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빼고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멈춰섭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의미는 텅 비어 있습니다. 머릿속은 끊임없는 데이터로 시끄럽지만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체나주인은 이것을 소음 속의 공허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역설. 2030년, 이 역설은 정점에 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구인류 공동체에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온 사람들, 기술의 혜택을 거부한 사람들, 세상이 나고자라고 부르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서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납니다. 고요 속에서 명상하던 사람들이 직관의 힘을 얻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현실이 됩니다. 손을 대지 않고도 아픔을 덜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첸화조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우주와 연결된 수신기라고. 고요할 때,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기계와 연결되면 이 통로가 막힙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데이터가 우주의 신호를 덮어버립니다. 구인류가 얻은 것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본래의 연결을 되찾은 것입니다. 비원했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33년, 신인류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우울증이 만연합니다. 자살률이 치솟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지만 삶의 의미만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 질문이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효율의 정점에서 그들은 존재의 바닥을 마주합니다. 가장 빠른 길을 달려왔는데 도착한 곳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답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시선은 서서히 한 방향을 향합니다. 동쪽으로, 산과 바다가 만나는 땅으로, 수천 년간 영적 지혜를 품어온 반도로. 체나주인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2034년에서 2035년 사이 한반도에서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 존재를 태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의 땅에서 인류 의식의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영적 지도자. 이 사람의 가르침이 공허에 빠진 세상의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왜 한국일까요? 체나쥐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영적 용광로라고. 불교가 있습니다. 유교가 있습니다. 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수천 년 된 샤머니즘이 흐릅니다. 이 모든 것이 충돌하지 않고 어우러져 왔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깊고 다양한 영적 토양에서 새로운 지혜가 싹트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조상들이 홍익인간이라 불렀던 이상,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 정신이 마침내 세계를 향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2036년 거대한 물결이 일어납니다. 신인류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장치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효율을 버리고 의미를 선택합니다. 인공지능을 떠나 한반도에서 전해지는 지혜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조용한 깨어남입니다.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첸화조이는 이것을 위대한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지나간 후 인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첸화조인이 본 2050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리가 바뀝니다.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인간의 정신이 다시 중심에 섭니다. 자연과 함께 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바깥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어지는 삶, 그것이 살아남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는 또 하나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장치에 연결된 채 살아가는 신인류의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반면 영적으로 깨어난 구인류의 혈통은 이어진다고. 마치 자연 자체가 선택을 하는 것처럼 기계와 융합된 효율적인 삶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삶을 자연이 품는다는 것입니다. 첸화적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돌에 새겨진 운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은 이미 두 갈래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을 향합니다. 기술, 효율, 연결, 더 빠르고 더 많이. 다른 하나는 안을 향합니다. 고요, 비움, 내면, 더 깊고 더 천천히. 어느 쪽이 옳은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의 순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주파수로 살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진정한 고요를 경험하십니까? 잠들기 전 오늘 밤 단 5분만 눈을 감고 앉아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숨을 느껴보십시오. 그 작은 비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 지혜가 있고 비움 속에 충만함이 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